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리뷰 원픽입니다. 전설의 폰, 루머의 끝판왕, 존버의 상징, 아이폰 SE 2세대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간 루머로 떠들던 내용들과 거의 흡사하게 공개가 되었고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디자인이나 스펙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떤 분들이 아이폰 SE 2세대를 구매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의외라면 의외였습니다. 애플의 그 끝나누기 전략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SE에 A12 칩셋이 내장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전 1세대 아이폰 SE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플래그십 모델과 동일한 칩셋을 장착해줬더라고요. 어쨌든 이 A13이 장착된 것이 아이폰 SE 2세대를 구매하시는 구매층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커뮤니티나 댓글만 조금 둘러봐도 아이폰 SE, 아이폰 6, 6S, 7, 8의 유저분들이 이 녀석 때문에 엄청 존버를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SE 2세대를 기다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사용하실 폰에 현역 최강인 아이폰 11 시리즈와 동일한 A13 바이오닉 칩셋이 내장되었다? 그 말은 SE 2세대의 수명이 아이폰 11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더라도 아이폰 11이 현역으로 뛰는 이상 계속해서 업데이트 지원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고가의 고성능 폰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십니다. 합리적으로 본인의 패턴에 맞게 적당한 가격을 고려하실 가능성이 매우 커요.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부합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폰 SE 1세대, 아이폰 6, 6S, 7, 8의 유저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무조건 구매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내 생애 첫 아이폰을 한번 써보고는 싶은데 고가의 주력 모델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진입장벽이 확 낮아진 아이폰이라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A13 바이오닉 칩셋이 내장된 주력 아이폰급의 퍼포먼스가 일단 구현이 되고요. 기본 용량 64기가 55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아이폰 기준에서는 정말 혜자스럽게 잘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중저가 시장을 다른 타사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그 애플의 의도도 많이 보입니다. 다만 이런 분들 중에서 카메라 성능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4K 60프레임 촬영이나 인물 모드 같은 것들은 지원은 하는데 전면 카메라 해상도가 일단 FHD라는 점,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 쪽에서 그렇게 흔하다는 광각 촬영, 광각 줌 이런 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적당한 서브폰을 찾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2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올해 2020년 가장 적당한 서브폰이 무엇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여지없이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가격과 스펙입니다. 저도 현재 아이폰 11과 아이폰 SE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아이폰 SE 2세대가 1세대 아이폰 SE만큼 컴팩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4.7인치의 그 4인치대의 사이즈는 여전히 서브폰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요즘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나 관련된 센서 모듈 같은 것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서 5.8인치 이상의 스마트폰들이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폰으로 사용하기 위한 4인치대 스마트폰에서는 아이폰 SE 2세대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서브폰은 주로 전화나 메시지 활동이 많고 컨텐츠 생산이나 소비는 보통 상위 호환인 메인폰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이미 일정 성능 이상의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가지고 계셔서 컨텐츠의 생산 및 소비 패턴이 태블릿 위주이신 분들, 그래서 서브폰으로 찾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성능이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어도 무방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전화, 메신저, SNS, 카메라 등의 최선의 기능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이폰 SE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아내의 경우 아이폰 SE 2세대를 감안해서 최근에 아이패드 미니 5를 구매를 했거든요. 원래 제가 쓰는 이 아이폰 SE 1세대를 쓸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2020년 현 시점에서 4인치짜리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좀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4.7인치대의 2세대 SE가 이런 조합에서는 제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결국 유튜브에서 리뷰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나의 사용 환경에서 이 제품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걸 고민하시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세한 언박싱 리뷰는 내일 제가 사전 예약을 한 뒤에 다음 주 24일 날 수령을 하게 되면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리뷰 원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폰 SE 6, 7, 8 유저분들은 무조건 사시고요. 아이폰 X, XS, XR, 11 프로 유저분들은 좀 더 사용하시다가 올가을 새롭게 풀 체인지 되는 아이폰 12를 기다리십시오.